5월 2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3% 하락한 2723.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9% 하락한 845.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KC코트렐, SK이터닉스, BI매트릭스, 한선엔지니어링, 박셀바이오, 삼성SNC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큐라클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수소차 섹터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를 통해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플러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초로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에 대한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대차는 최근 수소를 연료로 쓰는 슈퍼카를 2026년 6월까지 생산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던 만큼 이러한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현대차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소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며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생각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현대차가 수소차 사업을 비롯한 자율주행, 하이브리드 등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미국장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선도기업인 블룸에너지가 모건 스탠리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수혜주 분석 속에서 17%의 급등세를 보인 점도 수소 섹터의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SNC는 삼성 SDI가 배터리 생산 수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습도 센서 적용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삼성SNC가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삼성 SDI에 납품 중인 이력이 지속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태양광에너지 전력 섹터입니다.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인 UBS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퍼스트 솔라의 주당 순수익이 3년 안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을 앞다투어 구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전망 속에서 퍼스트 솔라는 어제 8%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국내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에게도 전달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SK이터닉스는 모건 스탠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위 5대 에너지 주식 중 하나로 블룸에너지를 제시했다는 소식 속 SK이터닉스가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원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저탄소 분산 발전원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주목했는데요. 블룸에너지는 앞서 수소차 섹터에서 언급되었던 수소 연료전지 선도기업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 SK이터닉스와 한선엔지니어링, 두산퓨얼셀, 아모센스와 LS머트리얼즈 등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및 블룸에너지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최근 HLB 그룹주들의 급락세 속에서 함께 약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호재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박셀바이오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자연살해세포와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 병합 치료에 대한 임상 2회 이상 연구 결과를 공시했는데요. 이번 결과와 관련하여 박셀바이오의 관계자는 현재의 간세포암 표준 치료법에 비해 주목할 만한 결과라며 박셀바이오의 치료법이 더 높은 객관적인 반응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어요. 해당 소식 속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박셀바이오와의 공동 연구 개발 이력이 부각된 Y바이오로직스도 함께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더불어 소록스와 에클론도 호재를 발판 삼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특히 테슬라는 전기트럭 세미의 생산을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면서 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임원인 댄 프리스틀리는 세미트럭의 2026년 고객 인도를 위해 네바다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 용량을 연간 5만 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식음료 업체인 펩시코와 함께 세미트럭 약 35대로 성능 시험을 진행 중이며 펩시코가 추가로 50대의 트럭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어요. 해당 소식 속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한 가운데 최근 리튬이 매장된 카자흐스탄 광구 4곳의 채굴 우선권을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 만큼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로봇 섹터입니다. 서울시가 로봇을 활용한 물류센터에 이어
드론 배송 실증에 나서는 등 로봇 산업이 우리의 실생활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로보로보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MD와 전 세계 모든 학교의 네트워크의 로보로보 제품과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STEM 교육을 진행하는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속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로보로보가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BI매트릭스는 롯데캐피털로부터 대화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롯데캐피탈에 공급하는 것으로 BI매트릭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금융권의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해당 소식 속 BI매트릭스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만 오늘 BI매트릭스를 제외한 AI 관련주들은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 속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TK는 화장품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11조 원을 기록하고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는 등의 호재가 지속되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화장품 업종이 하반기 수출 중심의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며 매출 기대치 상향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화장품 기업들의 호실적은 기존의 한국산 화장품 소비를 이끌던 중국뿐 아니라 북미나 동남아 등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수출이 강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 CTK가 화장품주로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엑스큐어가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틀 전 김병수 김포시장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한편 비투엔과 퀀텀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 중에서도 비투엔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대상자와 신주 발행가액 기준주가 등의 일부 내용을 정정한다는 내용의 공시가 올라왔었고요. 더불어 퀀텀원은 지난 5월 초에 6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있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큐라클은 어제 장마감 후 프랑스의 안과 전문회사인 떼아로부터 망막 혈관질환 치료제인 CU6의 기술 이전에 대한 권리 반환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에 하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 장에서도 약세를 이어가며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큐라클은 지난 2021년 10월 떼아의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기술 이전한 바 있는데요. 큐라클은 30일간의 미팅을 거쳐 권리를 반환할 예정이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큐라클이 떼아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시했습니다. 더불어 권리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CU6의 후속 임상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음에도 큐라클의 매도세가 강하게 몰린 모습이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